바닐라 자바스크립트만 써보신 분들은 리액트의 유즈 스테이트를 처음 마주했을 때 굉장히 낯설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자바스크립트를 잘 공부하고 나면 그냥 리액트에서 만든 함수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보통 자바스크립트 공부를 찔끔 하고 리액트를 시작하기 때문에 처음에 많이 낯설고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취업하려면 리액트가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리액트에서 유즈 스테이트를 쓰는 이유는 간단하게 생각을 해서 화면에 보이는 데이터를 쉽게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지난번 리액트를 배우는 이유에 대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리액트는 짧은 코드로 화면 변경을 매우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건 useState 같은 함수를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화면에서 자주 변경되는 기능을 만들고 싶다면 일단 useState를 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useState는 리액트에서 만든 함수입니다. 그래서 우선 리액트에서 useState라는 기능을 임포트해서 가져와야 합니다. 그리고 useState를 쓰려면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는데, 우측에는 평소에 자바스크립트에서 함수를 실행하듯이 쓰시면 됩니다. 괄호 안의 인자값은 초기값이라고 하는데 이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원하는 데이터를 넣으시면 되는데 데이터 타입은 상관이 없습니다. 좌측에는 변수를 만들어 써주시면 됩니다. 특이한 점은 배열로 만들고 그 안에 두 개의 이름을 써주시면 된다는 점입니다. 이름은 마음대로 쓰셔도 되는데 보통 왼쪽에 원하는 변수 이름을 쓰시고 우측에는 set 변수 이름이라고 쓰는 것이 관례입니다. 괄호 안의 데이터는 초기값이라고 했는데 초기값은 쉽게 말해서 새로 고침하면 처음 들어가는 값을 말합니다. 변수에서 왼쪽에 있는 것을 state 변수라고 하고 처음에 이 초기값이 state 변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즉 count는 현재 0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state 변수에 들어있는 값을 변경하는 함수입니다. 즉 count를 1, 2, 3, 100 등 다른 데이터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변경하는 방법은 이렇게 setCount 함수의 인자값으로 다른 데이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현재는 count가 많이 되겠네요. 스테이트를 변경하는 예시를 좀 더 살펴보면 setCount의 인자값에 1을 넣으면 count가 1로 바뀌게 됩니다. 100을 넣으면 count가 100으로 바뀌고 count 플러스 1을 넣으면 count가 이전에 100이었기 때문에 101이 되게 됩니다. 숫자 이외에도 다른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useState의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일반적으로 4단계로 기본적인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100% 모든 상황을 커버하지는 못하겠지만 일단 최대한 심플하게 학습해서 익숙해지는 것을 목표로 잡아봅시다. 1단계는 useState를 선언합니다. 그 다음 useState의 state를 화면에 보여지는 부분, 즉 return 부분에 작성을 합니다. 그 다음 state를 변경하는 함수를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함수를 필요한 곳에 적용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예시 코드로 확인을 해보면 useState를 선언해 주는데 당연히 import는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useState의 state를 화면에 보여지는 부분에 작성합니다. 그 다음 변경하는 함수를 만들어주고 마지막으로 함수를 필요한 곳에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많이 쓰이는 3가지 케이스를 통해서 학습을 해볼 건데 이것만 익숙해져도 대부분의 간단한 기능을 만드는데 막막함은 사라질 것 같습니다. 오늘 학습 후에도 리액트의 기능 구현 방식이 처음에 너무 낯설어서 힘들다면 만드는 법을 일단 외우셔도 상관없습니다. 외우는 게 정답은 아니지만 저는 이해가 너무 안 되면 그냥 외워서 낯설지 않게 만드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그 다음 외운 것을 실전에 적용하고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해가 됐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예시는 클릭해서 숫자를 바꾸는 카운트 기능입니다. 아까 봤던 코드의 기능이긴 한데 다시 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useState를 선언합니다. 초기 값은 0이고 변수 이름은 count와 setCount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화면에 보여지는 부분, 즉 return 부분에는 state인 count를 작성합니다. 그 다음은 state를 변경하는 함수를 만들어줍니다. 이전 count보다 1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 setCount에 count 플러스 1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함수를 필요한 곳에 다음과 같이 넣어주시는데 버튼 클릭 시에 해당 함수가 실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원클릭 속성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전체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다음은 사막 연산자를 활용해서 스테이트에 따라 화면에 다르게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먼저 useState를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저는 다크모드인지 아닌지 2가지 경우를 확인할 것이기 때문에 불리언인 false로 초기 값을 설정했습니다. 그 다음 state를 화면에 보여지는 부분에 작성을 하시는데 state인 is dark가 true이면 다크모드, false이면 화이트모드라는 텍스트가 화면에 보여지게 될 겁니다. 그 다음 state를 변경하는 함수를 만들어 주시는데 클릭할 때마다 반대로 값을 바꾸기 위해서 state 값의 앞에 느낌표를 붙여줍니다. 그 다음 함수를 필요한 곳에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전체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좀 전의 기능은 텍스트만 변경해서 허술한 부분이 좀 있었는데 이번엔 정확히 스타일도 변경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다음과 같이 유즈 스테이트를 선언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건 이미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테이트를 화면에 보여지는 부분에 작성을 해야 되는데 is dark의 값에 따라서 적절하게 스타일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과 4번 단계는 이미 코드에 있기 때문에 생략 가능합니다. 이번에도 전체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짜잘하게 텍스트, 스타일에 적용하기 싫고 한 번에 적용하고 싶다면 이렇게 div 태그를 통으로 적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마지막 예시는 인풋의 입력값을 처리하는 예시입니다. 이제 이전의 두 개의 예시 때문에 많이 익숙해지셨을 겁니다. use state를 선언하고 화면에 보여지는 부분에 state를 작성합니다. 그 다음 state를 변경하는 함수를 만들어주고 함수를 필요한 곳에 적용하시면 됩니다. 인풋을 입력할 때마다 실행하기 위해서 onChange 속성에 함수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예시라고 했지만 사실 이게 진짜 마지막입니다. 예시 3과 거의 비슷한데 인풋에 입력하고 로그인, 회원가입, 검색 버튼을 클릭하는 것이 더 일반적인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시를 하나 더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입력은 하지만 화면에 뭔가 변경되는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걸 스테이트로 어떻게 쓰는지 제일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스테이트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use state를 선언해 줍니다. 그 다음 화면에 보여지는 부분에 state를 적용해 줍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화면에서 변경되는 부분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없어도 잘 동작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건 제어 컴포넌트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기회가 되면 나중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state 변경 함수를 만들어주고 필요한 곳에 적용해 줍니다. 로그인, 회원가입, 검색과 같이 입력하고 어딘가에 제출하는 경우에 입력하는 동안 state에 입력한 값을 임시로 저장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좀 더 편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입력할 때 핸들 이메일이 실행되고 입력한 값으로 이메일의 데이터가 변경됩니다. 그 다음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이미 변경된 이메일 데이터가 onSubmit이라는 함수 안에 잘 적용되어 있게 됩니다. 즉 버튼을 누를 때 화면을 변경하기보다는 임시로 저장되어 있는 이메일 값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세 가지 기능 예시를 배웠는데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 웹사이트에서도 많이 쓰이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로 버튼 클릭을 했을 때 숫자를 변경한다던가 이전에 다크모드를 배웠는데 창을 닫는 것과 거의 비슷하게 짜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력 후에 중복 확인 같은 버튼을 누르는 것도 거의 비슷하네요. 우선 우리가 배운 기능을 익숙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번 잡아봅시다.